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던 그 오후, 김지은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몸을 떨었다. 손에 쥔 월세 통지서는 이미 늦은 기한을 넘긴 지 사흘째였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홍대 근처의 낡은 빌라, 세월의 흔적이 스민 벽지와 창밖으로 보이는 번잡한 골목이 전부였다. 지은은 28살,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최근 클라이언트가 사라지면서 생활이 바닥을 쳤다.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그녀는 중얼거리며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우산을 접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씨. 저는 이 집 주인, 박수연입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수연은 32살, 세련된 코트 차림에 어깨에 머리카락을 흘린 채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입가에는 미소가 스쳤지만 그 뒤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지은은 순간 숨이 막혔다. 수연의 얼굴은 익숙했다. 몇 달 전 계약할 때 본 그 모습. 하지만 지금은 더 가까워 보였다. 아, 네, 들어오세요. 지은은 더듬거리며 문을 열었다. 수연은 안으로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다. 한국식 예에 바르게 깔끔한 양말을 신은 발이 바닥을 밟았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다. 스케치북이 테이블에 널브러지고 라멘 컵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월세가 늦었네요. 50만 원, 수연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정말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고일 뻔했다. 수연은 의자에 앉으며 지은을 보았다. 프리랜서 생활이 쉽지 않죠? 저도 알아요. 제가 이 빌라를 사기 전엔 작은 카페에서 일했거든요. 손님들의 시선이 무거워서 매일 울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예상치 못한 공감이었다.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수연의 눈에 비친 자신은 작고 외로운 그림자였다. 그런데 왜 여기 사세요? 홍대는 젊은이들로 넘치는데 이 빌라는 좀 낡았잖아요.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친 거리에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여기서 영감을 얻어요. 거리의 사람들, 카페의 커피향, 밤에 울리는 버스 소리. 서울의 소음이 제 그림을 살려주죠.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입가만 떨렸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은 그런 도시예요. 아름답지만 사람을 삼켜버리죠. 제 어머니도 그랬어요. 강남의 화려함에 매료돼서 가족을 버리고 갔으니까?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수연의 목소리에 스민 슬픔은 그녀 자신의 상처를 건드렸다. 지은의 어머니는 그녀가 10살 때 딸아, 엄마는 자유로워야 해라고 말하며 떠났다. 그 후로 지은은 홀로 서울을 헤매며 그림을 그렸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 속삭이듯 말했다. 수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말해보세요. 오늘은 월세 대신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할게요. 그들은 차를 끓였다. 지은의 작은 주전자에서 증기가 피어올랐고 수연이 가져온 마카롱을 나눠 먹었다. 한국의 달콤한 간식처럼 대화는 천천히 녹아들었다. 지은은 어린 시절의 빈집,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우려 애쓰던 날들을 털어놓았다.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이 빌라를 어머니의 유산으로 샀어요. 그녀가 돌아가신 후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며 치유됐죠. 세입자들이 제 가족 같아요. 밤이 깊어지자 수연은 일어났다. 이번 달은 넘어가요? 다음에 제대로 드세요. 그녀는 문으로 가며 돌아보았다. 지은 씨, 당신의 그림. 보여주실래요? 지은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페이지마다 그려진 여성들의 초상화. 부드러운 곡선, 숨겨진 감정. 수연의 손가락이 한 그림에 멈췄다. 이 여자. 아름다워요. 당신처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날 밤, 그녀는 수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비에 젖은 우산, 깊은 눈빛. 월세를 받으러 온 여자가
그녀의 마음에 스며든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카페에서 스케치하며 시간을 보냈다. 홍대의 거리는 여전했다. 길거리 버스커의 기타 소리, 대학생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은행잎.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수연에게 가 있었다. 그날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당신처럼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지은은 20대 중반부터 자신의 감정을 직시해왔다.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있지만 진짜 끌림은 여성들에게서 왔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무서워 그녀는 그 감정을 그림 속에만 숨겼다. 전화가 울렸다. 수연이었다. 지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빌라 지붕에서 파티예요. 세입자들 모임, 지은은 망설였다. 하지만 네, 갈게요 라고 대답했다. 저녁, 지붕에 올라가니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수연이 준비한 고기구이와 소주병이 놓여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구이 파티, 하지만 이 빌라의 세입자들은 다양했다. 40대 아저씨, 젊은 커플, 그리고 홀로 사는 지은 같은 프리랜서들. 수연은 지은을 소개했다. 이쪽은 제일 예쁜 세입자, 지은 씨예요. 모두가 웃었다. 지은의 뺨이 붉어졌다. 소주가 돌자 대화가 풀렸다. 세입자 한 명이 수연 누님, 당신처럼 집주인 어디서 찾아요? 월세 늦춰도 봐주시고 라고 말하자 수연이 웃었다. 월세는 제 생명줄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죠. 그녀의 시선이 지은에게 머물렀다. 밤 공기가 서늘해지자 그들은 별을 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빛공해로 별이 희미하지만 그 순간 지은은 수연의 어깨가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 지은 씨, 당신의 그림 더 보고 싶어요. 내일 제 카페로 와요. 제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수연의 속삭임이 귓가를 스쳤다.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다음 날, 지은은 수연의 카페 바람의 집으로 갔다. 강남 근처의 조용한 골목, 나무 문을 밀자 커피 향이 코를 자극했다. 수연은 에이프런을 두른 채 서 있었다. 어서 와요. 여기 앉아요. 그녀는 지은에게 스케치북을 펼치게 했다. 카페 안은 한국 전통 차와 서양 커피가 어우러진 공간. 벽에는 수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 어머니와의 추억. 이 카페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녀가 사랑한 바람처럼 자유로운 곳이 되길. 지은은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연의 손이 스케치북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이 그림의 여자들. 모두 당신의 감정이네요. 외로움, 그리고 사랑. 수연의 말에 지은은 숨을 죽였다. 네, 특히 최근에 그린 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이 가까이 다가왔다. 누구예요? 그 사람. 지은의 눈에 수연의 입술이 보였다. 부드럽고 초대하는 듯. 그날 저녁, 그들은 카페를 닫고 산책했다. 한강 공원으로. 가을잎이 떨어지는 길, 손수레에서 파는 호떡의 달콤한 냄새. 수연이 지은의 손을 스쳤다. 지은 씨, 나 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월세를 받으러 갔는데 당신의 눈빛이 날 붙잡았어요. 지은은 멈췄다. 저도요. 당신이 제 마음을 가져가셨어요. 그들의 입술이 가까워졌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오는 순간 키스가 시작됐다. 부드럽고 떨리는.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 순간은 금기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순수한 감정이었다. 수연의 손이 지은의 등을 감쌌다. 우리 천천히 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요. 그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사랑이 시작됐어.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될까? 서울의 차가운 시선이 무서워. 겨울이 다가오자 그들의 만남은 더 잦아졌다. 수연의 카페가 데이트 장소가 됐다. 아침에 지은이 그림을 그리면 수연이 라떼를 가져다 주었다. 당신의 미소가 제 카페의 최고 메뉴예요. 수연의 농담에 지은은 웃었다.
그들은 한국의 겨울 문화를 공유했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불빛 아래 산책, 따뜻한 호떡을 먹으며 손을 잡았다.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차가움은 곧 다가올 폭풍을 예고했다. 지은의 친구, 혜린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얘야,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행복해? 남자 생겼어. 혜린은 지은의 유일한 절친,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난 사람. 지은은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니, 여자야. 집주인 수연 언니, 혜린의 눈이 커졌다. 집주인. 와, 로맨틱하네. 하지만 조심해.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쉽지 않아. 한편 수연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그녀의 전 연인, 미경. 미경은 수연의 과거, 대학 시절의 짧지만 강렬한 사랑. 미경은 결혼을 강요하는 가족 때문에 떠났고 수연은 그 상처로 문을 닫았다. 하지만 최근 미경이 연락을 해왔다. 수연아, 나 돌아왔어. 우리 다시. 수연은 지은과의 행복에 미경의 메시지를 무시했다. 어느 날 카페에서 그들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수연 언니,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 더 해줘. 지은이 물었다.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아버지와의 결혼 후 답답함에 도망쳤죠. 저는 그걸 이해하지만 미워요. 그래서 이 빌라를 사서 세입자들에게 집을 주려 해요.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언니는 이미 제 집이야.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에 수연의 아파트로 가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안겼다. 사랑의 불시착처럼 그들의 이야기도 국경을 넘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했다. 지은아, 엄마가 서울로 돌아올게. 너 혼자 사는 거 봐서 마음 아파. 지은은 충격받았다.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소식은 그녀의 과거를 파헤쳤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키스했다. 불빛이 서울을 물들인 밤, 수연이 속삭였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며. 이 빌라 말고 우리 집. 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응, 사랑해. 하지만 그 순간 수연의 전화가 울렸다. 미경이었다. 수연아, 나 임신했어. 내 아이 아냐? 하지만 내 도움 필요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그 변화를 느꼈다. 언니, 무슨 일? 수연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이 사랑, 정말 내 거일까? 새해가 밝았다. 설날, 한국의 전통이 그들의 사랑을 시험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도착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채, 딸, 왜 혼자야? 남편 구할 때 됐어. 지은은 웃으며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누구? 소개해. 지은은 망설였다. 수연을 데려갈 수 없었다. 수연 쪽도 혼란스러웠다. 미경이 카페로 찾아왔다. 수연아, 나 결혼할게. 하지만 내가 도와줘. 돈 좀. 미경의 눈은 여전했다. 과거의 사랑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수연은 미경아, 우리 끝났어. 나 새 사람 만났어 라고 말했다. 미경은 웃었다. 그새 여자? 내가 그런 사람 만날 리 없어. 너는 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야. 지은과 수연의 만남은 여전했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며 지은이 물었다. 언니, 최근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수연은 미경의 일을 숨겼다. 그냥. 사업 스트레스. 하지만 지은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혜린에게 털어놓았다. 언니가 비밀을 숨겨. 배신당할까 봐 무서워. 혜린은 사랑은 믿음이야. 물어봐.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다. 수연이 반지를 내밀었다. 지은아, 나랑 약속해. 영원히. 지은은 울며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의 집에 미경이 숨어들었다. 술에 취해 수연아, 나 아직 사랑해 라고 외쳤다. 수연은 밀어냈지만 그 장면을 지은이 목격했다. 창밖에서 지은은 달아났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뛰며 눈물이 섞였다. 월세를 받으러 왔던 그녀가 이제 내 마음을 훔쳐가 다시 돌려줄까? 집에 도착해 지은은 그림을 찢었다. 수연의 초상화가 바닥에 떨어졌다. 다음 날 수연이 문을 두드렸다. 지은아, 오해야. 미경은 과거야. 지은은 문을 열지 않았다. 언니, 나 믿고 싶지만 아파. 충돌이 시작됐다. 수연은 미경을 쫓아냈지만 지은의 상처는 깊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레즈비언. 미쳤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말은 칼날이었다. 지은은 전마가 떠난 게 더 아파라고 소리쳤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시선.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지은과 수연의 관계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카페에 가지 않았고 수연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프리랜서 일을 늘렸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주문이 쏟아졌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밤에 혼자 라면을 끓이며 K-팝을 들었다. BTS의 스프링데이가 반복됐다. 지은아, 기다려줄게 라는 가사가 가슴을 찔렀다. 수연은 후회했다. 미경을 완전히 끊고 카페 벽에 지은의 그림을 걸었다. 세입자 모임에서 내가 잘못했어. 사랑을 지키지 못했어 라고 털어놓았다. 빌라의 사람들이 위로했다. 수연 누님, 한국 여자들은 강해요. 포기 마세요. 수연은 지은의 집으로 갔다. 문 앞에 꽃다발을 놓고 편지를 썼다. 지은아, 내 마음을 훔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돌려줄 수 없어. 나 없인 못 살아. 지은은 편지를 읽고 울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컸다. 혜린의 도움으로 LGBT 지원 모임에 갔다. 사랑은 아프지만 성장시켜줘요. 모임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가 지은을 위로했다. 한 여자는 가족이 버렸지만 이제 나 자신을 사랑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수연을 만나기로. 한강에서 재회했다. 비가 그친 오후, 물결이 잔잔했다. 언니, 왜 미경을 숨겼어? 지은의 물음에 수연이 무릎 꿇었다. 미안해. 과거가 날 쫓아왔어. 하지만 너만 사랑해. 눈물이 섞인 키스. 하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개입했다. 수연의 카페로 찾아와 우리 딸 버려. 내가 망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수연은 자줌마, 지은이는 제 전부예요. 한국 사회가 우리를 막아도 사랑은 자유로워요.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 말은 씨앗이 됐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엄마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가족의 용서. 하지만 미경이 마지막 복수를 했다. 소문내기. 박수연이 세입자 유혹해 빌라 세입자들이 수근거렸다. 수연의 사업이 흔들렸다. 지은은 수연을 지켰다. 언니, 같이 싸워요. 그들의 사랑은 더 강해졌다. 여름 축제, 불꽃놀이 아래서 약속했다. 어떤 폭풍도 이겨낼게. 가을이 다시 왔다. 지은과 수연의 사랑은 성숙했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운영했다. 바람의 집에 지은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림 속 여성들은 더 밝아졌다. 개막식에 어머니도 왔다. 딸, 내 그림 아름다워. 그리고 수연 씨, 미안했어. 화해의 순간. 한국의 가족애가 빛났다. 하지만 비극이 다가왔다. 수연의 건강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암 진단. 지은아, 나 오래 못 살지도 몰라. 병원 침대에서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무너졌다. 언니, 포기 안 해. 같이 싸워. 그녀들은 치료를 시작했다. 한의원과 서양의학을 병행, 한국의 전통 치유를 더했다. 지은은
그림으로 수연을 응원했다. 병실 벽에 그린 벽화, 두 여인의 손잡은 모습. 사회적 압력도 있었다. 언론이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레즈비언 커플의 용기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들은 강했다. LGBT 단체의 도움으로 수연은 회복됐다. 내 사랑이 날 살렸어. 수연의 말에 지은이 웃었다. 결국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의 법이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사적인 서약식. 한강변에서 친구들과 가족 앞에. 집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왔지만 가져간 건 내 마음. 그리고 영원히 지킬게 수연의 서약.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언니, 당신이 내 전부야. 이야기는 비극이 아닌 인간적인 희망으로 끝났다. 서울의 거리에서 두 여인은 손잡고 걸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 길, 사랑은 자유로웠다. 한국의 보수 속에 피어난 꽃처럼.